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다육이를 화원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를 오래 키우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너무 쉬울 텐데요. 얼굴만 보고 줄기만 봐도 이 아이가 오랫동안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지 얼굴이 풍성해서 가격이 착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다육이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크기만 크고 가격이 착한 아이들을 위주로 구입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한 달 이상 아니면 오랫동안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육이를 키우는 이유가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인데, 처음 시작이 예쁘지 않으면 후에도 그렇게 예쁘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다육이를 골라야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베이비 핑거를 보시면 가장 먼저 잎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줄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베이비 핑거 자체가 줄기가 그렇게 굵게 형성이 되는 아이는 아닌데, 이 가지를 보시면 가지가 곧게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주기가 규칙적이지 않으면 이 줄기 이 부분이 가늘고 굵고 이렇게 줄기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물음병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이비핑거 같은 경우는 이 줄기 굵기 자체가 아주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혹시 화원 같은 데 가면 줄기 자체를 딱 확인하시고 지금 상태의 줄기 정도 되는 아이들로 고르신다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다육이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줄기가 생깁니다. 줄기가 생기고 줄기 모양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청키 같은 경우도 이게 잘 보시면 이 줄기가 보이시나요? 줄기가 곧게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줄기 부분인데요. 이 줄기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수영이 갖춰준다 그래도 그렇게 예쁘게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청키 또한 이제 곱게 자란데, 이렇게 줄기가 올라온 아이들은 거진 오래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래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줄기가 불규칙적이지 않고 곱게 올라온 아이들로 선별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고 농장에서 바로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속성으로 자란 아이들이 아니라 땅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줄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아이들을 골라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잎 표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잎 표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수영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여름인가 이제 구입을 한 건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풍성한 모습에 구입을 했는데 적심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적심이라는 건 알았는데 잎 사이사이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단순히 이제 가격이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키우게 됐는데, 오만이었죠. 나는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오만 때문에 이제 구입을 하겠는데, 가격도 12,000원 정도의 대품을 구입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의 잎이 하엽이 지면서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거의 뭐 가느다란 줄기로 쑥쑥 이제 걸으면서 이제 성장한 그런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얼굴을 보시면 이 표면이 이렇게 상처가 난 것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을 때 똑같이 반복적으로 병이 날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표면이 아주 깨끗한 아이들로 구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깨끗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이 깨끗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이렇게 뭐 바이러스성 질병이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다 이 표면이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다육이를 구입을 할 때는 이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표면에 이런 얼룩덜룩한 이런 흔적이 있는 것들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표면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세 번째는 잎 안쪽, 생장점 안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장점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은 검은틱한 검정색 비슷하게 이렇게 잎이 변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장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제 잎이 나오게 되냐면, 지금 환엽 블루초스 보시면 잎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잎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올라오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이 다육이 상태 자체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육이를 구입할 때는 꼭 이렇게 생장점을 확인하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장점을 확인하시고 이 생장점이 약간은 지저분하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해 있다 라는 아이들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들레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생장점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 살충제와 살균제를 빨리 쳐줘서 이 병이 멎은 상태인데,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다육이를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 와도 한 달 이상을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잎 생장점 안쪽을 확인해라 입니다. 네 번째, 요즘 매창이 아주 유행인데요. 매창에 대한 이 선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창은 커다란 모주에서 자구를 떼어내서 구매를 하신 분들은 모주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구가 예쁘게 자란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자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고 그래도 이 실생으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커서 모주와 전혀 생뚱맞는 얼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cm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를 가진 얼굴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약 한 5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명품이라 그래도 도감마리아, 원종 외분이 슈퍼클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성장을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육이 매창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작은 아이들보다는 한 10cm 정도 되는 중품 사이즈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구입해야 제대로 된 모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아마 이 부분은 금품종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금품종이 요즘 많이 착해졌습니다. 많이 착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대가 낮아져서 구입을 많이 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가을 성장기에는 이 커팅을 해도 뿌리가 잘 내립니다. 잘 내리지만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물주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육이를 구입할 때는 특히 금품종 같은 경우는 커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커팅을 한 자구 같은 경우는 꼭 뿌리를 내린 아이들로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뿌리 내림이 안 된 상태에서 과습이 되면 결국은 잎이 다 떨어지고 결국은 줄기 부분이 물러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다육이 물주기가 아직까지 서투르신 분들은 꼭 뿌리가 완벽하게 내린 아이들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품종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요. 금품종 같은 경우는 이 단면 자체가, 뿌리를 자른 그 단면 자체가 성장기에는 빨리 내리는데 이 수명기일 때는 뿌리가 내림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주기가 안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금품종을 구입을 할 때는 뿌리 내림이 잘 돼 있는 아이들로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이 부분은 아마 공통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 특징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래된 다육이, 묵은 다육이를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성장세가 빠르고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바뀌는 그런 키우는 특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다육이보다는 하루하루 다르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로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라울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3년 이상 된 오래된 묵은 아이들입니다. 이 줄기만 봐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회복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오래된 아이들을 구입해서 물주기나 아니면 각종 병충해에 이 아이들이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푸릇푸릇한 애선 같은, 이렇게 얼마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파도 치료만 잘하면 바로바로 회복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키우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묵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줄기가 목질화가 되지 않은 이렇게 방울복랑금 보이시죠? 방울복랑금처럼 이렇게 목질화가 되지 않은 아이들로 구입을 해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총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화원에 가시면 꼭 6가지를 기억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들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줄기 부분, 이 줄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대가 착한데 아주 풍성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들 같은 경우는 잎 안쪽, 이 뿌리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장에서는 빠르게 키워서 빠르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성으로 키웁니다. 그늘에서 온도를 맞춰 놓고 빠르게 키우기 때문에 이 줄기 부분이 약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줄기가 약해지면 이 성장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장마철이나 우리나라 여름, 겨울 같을 때는 그 부분에 무름병이 와서 결국은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아까 말씀드렸던 줄기 부분만큼은 꼭 확인해서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육이는 크다고 좋은 품종이 아닙니다. 작아도 규칙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키워야지만 오랫동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지, 빠르게 자라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속성으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오랫동안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빼놓을 뻔했네요.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구입할 때 이 얼굴이 못생겨도 이 줄기 부분, 이 수영이 가지 부분이 예쁘게 자랐다면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기에 이런 잎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면 제대로 된 얼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은 예쁜데 잎이 못생겼다고 이렇게 놓고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줄기 부분, 수영 부분, 이 부분은 다육이를 예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2가지만이라도 꼭 지켜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키워도 그렇게 후회 없는 다육이 얼굴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